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영양제, 혹시 독이 되어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35년간 내과 의사로 환자분들을 만나온 박진수입니다. 제 65년 인생과 35년의 의사 생활을 모두 걸고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여러분께 꼭 드려야겠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응급실로 한 분이 실려 오셨습니다. 평소 지병도 없으시고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시던 70대 남성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과 복통을 호소하셨고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가족분들도 어리둥절해 하셨죠. 매일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건 뭐든 챙겨 드셨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드시던 약 봉투를 확인하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광고에서 좋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하던 온갖 건강 보조식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수많은 알약들, 그중 일부는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몸속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주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간 수치가 나빠졌다는 분, 원인 모를 소화불량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 심지어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는 분들까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만 믿고 값비싼 건강 보조제를 몇 종류씩 챙겨 드시던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어 몸을 해치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오늘 제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 보조식품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알약으로 건강을 챙기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72세 이서연님이란 환자분이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유독 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열심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죠. 종합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혈액순환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 기력 보강을 위한 홍삼,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며 챙겨 드시는 단백질 파우더까지 제가 세어보니 무려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 때마다 사다 드린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드신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분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셨어요. 입맛이 없어 식사도 잘 못하시고 늘 속이 더부룩하다며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몇 배를 훌쩍 뛰어넘어 있었어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서연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드시는 보조제 중에 최근에 추가한 것이 있는지, 혹은 양을 늘린 것이 있는지요. 그제야 이서연님은 매일 먹던 보조제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의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결국 그분이 드시던 보조제 중 몇 가지 성분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간에 심각한 무리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보조제 복용을 중단하고 간을 쉬게 해주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야 간 수치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건강해지려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열심히 챙겨 먹은 건데 오히려 제 손으로 병을 만들 뻔했네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서연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 상자를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아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해준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성분들이 들어간 영양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 흡연자가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을 때 폐암 발생률이 무려 18%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고 먹었던 것이 오히려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재호님은 평생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오셨지만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담배를 피우시면서도 건강을 지키겠다며 매일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몇 년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 영양제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관련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산화 효과는 알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채소와 과일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며 알약으로 된 비타민을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칼슘 보충제 과다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니 칼슘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칼슘은 우리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약의 형태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칼슘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뼈로 가지 못한 칼슘들이 혈액을 떠돌다가 혈관벽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결국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를 유발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한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0%나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70세 이영자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고용량 칼슘제를 드셨지만 몇 년 후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 오히려 심장 혈관을 망가뜨린 셈이죠. 칼슘은 멸치나 두부, 브로콜리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낮에 햇볕을 쬐며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뼈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슘제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하루에 몇 알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찾으시는 제품이죠. 광고에서는 마치 치매를 막아주는 특효약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주도로 수천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 즉 GMS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뇌출혈과 같은 출혈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5세 최명수님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자녀들이 사다 준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진단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셨죠.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약이 아닙니다. 꾸준히 걷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은행잎 추출물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광고만 보고 이 보조제를 선택하신 건 아닌가요?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걱정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고용량의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거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부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74세 박영선님은 기력이 없고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 자녀의 권유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 드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금속이나
다른 오염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매끼 식사에서 달걀이나 생선, 두부 같은 반찬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단백질 파우더 섭취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몸에 부담을 주는 파우더 대신 맛있는 반찬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팩으로 모든 영양소를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는 광고 문구, 정말 솔깃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종합 영양제 패키지야말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양제가 한 팩에 담겨 있다 보니 특정 성분이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고 눈 영양제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과다 복용은 결국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고용량의 복합 영양제를 먹고 간 효소 수치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65세 장미자님은 자녀가 선물해준 종합 영양제 패키지를 꾸준히 드시다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드시던 영양제를 모두 끊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 종합 영양제가 약물과 서로 충돌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하루 한 팩으로 정말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섯 가지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위험한 보조제 대신 우리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보조제 대신 우리 몸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생활 습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탁을 무지개처럼 색깔 있는 식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색깔은 그 자체가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는 신호입니다.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 주황색 당근의 베타카로틴, 초록색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보라색까지의 안토시아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세포를 지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매끼 식사를 하실 때 서로 다른 색깔의 채소를 딱 두 가지 이상만 챙겨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시금치 나물을, 점심에는 당근 볶음을, 저녁에는 토마토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과연 몇 가지 색깔이 올라와 있었나요? 둘째, 하루 20분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입니다. 햇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 D 주사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햇볕이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창하게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점심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볍게 걸으면서 햇볕을 쬐면 뇌 혈류가 개선되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햇볕 아래에 계셨나요? 셋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대화와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0%나 높다고 합니다.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뇌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뇌 영양제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넷째,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뼈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뼈는 적당한 압력을 받아야 더 단단해집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란 말 그대로 자기 체중을 이용해 뼈와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걷기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무리하게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 즉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 보러 갈 때 조금 더 걷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였나요? 다섯째,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 맞춤 복용하는 것입니다. 광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필요한 영양소는 모두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내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평소 내가 무엇을 먹는지 간단하게 식단 기록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로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항산화 효과를 맹신했던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뼈를 위하다 혈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칼슘 보충제, 치매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고 출혈 위험만 높이는 은행잎 추출물,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성분 중복과 약물 충돌의 위험이 가득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까지, 이 5가지는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을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알고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알약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상식입니다. 반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올바른 관리는 무엇일까요? 알록달록한 색깔 채소로 가득한 신선한 식탁,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걷는 즐거움, 사람들과의 정겨운 대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꾸준한 움직임. 이 평범한 습관들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우리 몸을 진짜로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건강은 결코 비싼 약 한 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매일 마주하는 식탁과 편안한 운동화,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섞인 대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딱 1가지,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색깔 채소를 추가해 보세요. 시금치나물 한 접시도 좋고 샛노란 파프리카 반쪽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약백 알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꼭 챙겨야 할 진짜 영양소 3가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직접 드셔보신 보조제 중에 정말 이건 불필요했거나 오히려 몸이 불편해져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약 대신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했더니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나와 내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